남북 분단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주권을 되찾는 독립을 이루게 되고 광복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쉽게도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셨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이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 실전에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즉 미국에 의한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을 이루기보다는 어떤 패전국의 그 식민지로서 우리가 그 지위가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좀 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 광복군이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상륙작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위가 굉장히 좀 더 나아졌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본의 패망이 이제 너무나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복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6.25 전쟁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 즉 이제 러시아의 이제 수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모스크바에서 이제 미국, 영국, 소련이라고 하는 3개국의 오늘날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게 돼요. 첫 번째, 이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한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 신탁 통치는 대신 통치해주는 것을 말해요. 대신 통치해주는 거, 맡길 탁자를 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한 공동위원회 열겠다. 그래서 여기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조항의 신탁 통치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35년간의 일제 통치를 받았는데 또 다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고, 이것이 국내에 굉장히 비판 여론을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뭐 자본주의 진영,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진영 모두 다 반탁 운동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뭔가 좀 잘못됐다. 왜 이거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해서 그 당시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련의 답은 그래요. 이 신탁 통치는 어디까지나 그 수단인 거지. 너희들의 최종 수단은 이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이 신탁 통치를 적절히 이용하면 빠르게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되고 너희들의 노력하에 따라서 이 최대 5년간 신탁 통치가 몇 개월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박헌영은 그래,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래서 찬탁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회주의 진영은 찬탁 운동을, 그리고 인족주의 진영에서는 반탁 운동으로 굉장히 진영 간에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첫 번째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 1차 미소공의에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참여할 세력을 골라보자. 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신탁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여기 정부에 수립을 시키자.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모든 찬탁이건 반탁이건 모두 다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결렬이 되고 말죠. 결렬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2차 미소공의. 근데 이 2차 미소공의에서도 똑같이 그 입장 차이로 인해서 결렬이 되고 맙니다. 결국 2차 미소공의도 이제 결렬이 되고 마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의 문제를 어디에 넘겨버리게 되냐면 UN 국제연합으로 이관시키게 돼요. 자, 이 UN에서는 어떤 답안을 내놓느냐? 그래,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거야.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진행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감시할 사람으로 UN 한국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견하게 돼요. 하지만 그 당시 북한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한은 사람이 적고 남한 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해? 남한 쪽이 유리한겨.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이 한국임시위원단의 출입을 막을까요? 아니면 찬성할까요? 당연히 막죠. 당연히 막게 돼. 그래서 유엔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유엔 소총회로 넘기게 되는데, 이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 그럼 여기서 가능한 지역은 남한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엔 소총회의 결론에 따라서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총선의 결과로서 50총선거가 실시가 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남한 정부가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등장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이제 김일성이 이제 주도가 되는 그런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남한과 북한의 각각의 다른 정부가 수립되게 되면서 우리는 분단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어떤 6.25 전쟁에 이제 참전하셨던 그 용사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옆에서 정말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어갖고 봤더니 옆에 뭐 시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훼손이 된 이제 시신이 옆에 있었기도 하고, 정말 이제 뭐 팔다리가 잘려 나가고 이제 폭탄에 의해서 정말 폭사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애초에 한 반도,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선 이산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원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나중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을 선언하는 남북 통일을 하면 나라가 선진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고 이상가족들이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세금들이 국방 속에 사용되지 않고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남쪽에도 조국 대통령이 있는데
통일되어 버리면 하나로 합쳐지기 힘들 것 같고, 알다시피 이게 통일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북은 빈곤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단 말이야.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드는 돈도 많이 들고 그만큼 국민들이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전국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제가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좀 비용이 들 것 같고, 그 다음이 너무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정치와 다른 문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